안녕하세요. 궁금한 탑10입니다. 외국인은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 채소와 과일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 시대, 전 세계의 음식 문화가 섞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독성이 있다, 풀맛이 강하다,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외면하지만 오직 우리나라 사람만이 즐겨 먹으며 건강까지 챙기는 특별한 채소와 과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흥미로운 한국의 식재료 10가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는 기피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과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을 외국에서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서양권에서는 깻잎을 허브나 채소가 아닌 잡초의 일종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깻잎 특유의 강렬하고 독특한 향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극명하게 갈리며 이 향이 음식의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여겨 요리 재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깻잎의 주요 영양 성분과 효능을 보면 깻잎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아 빈혈 예방에 탁월하며 베타카로틴과 로즈마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암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깻잎을 잘못 조리할 경우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특유의 향 성분이 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가끔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은 없으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깻잎은 참깨와 들깨 중 들깨의 잎입니다. 들깨는 기원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 왔고 깻잎을 식용하는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입니다. 원산지는 아시아이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깻잎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고추잎입니다. 고추 열매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지만 고추의 잎을 식재료로 먹는 문화는 매우 드뭅니다. 서양권에서는 고추와 같은 가짓과 식물의 잎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짓과 식물잎에는 소량의 독성이 있어 관습적으로 기피합니다. 고추잎에는 비타민C, 비타민 A,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높아 성장기 청소년이나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추잎을 잘못 조리할 경우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추잎에는 미량의 솔라닌과 같은 독성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거나 삶아서 독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데치지 않고 생으로 먹거나 조리 과정이 미흡하면 구토, 복통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추 자체의 원산지는 중남미이지만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되는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잎을 나물로 먹는 문화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쓴바귀입니다. 쓴바귀는 영어로 쓴 상추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쓴맛이 강합니다. 서양권의 식문화에서는 쓴맛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쓴맛을 가진 채소는 주로 약용으로만 취급할 뿐 일상적인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쓴바귀에도 영양 성분과 효능이 있습니다. 쓴바귀의 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인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에 좋으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나 평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증이 심한 사람은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쓴바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봄철 입맛을 돋우는 전통나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외국에서 먹지 않는 이유는 도라지 역시 쓴맛이 강하며 서양에서는 도라지를 뿌리 채소로 인식하지만 감자나 당근처럼 전분질이 풍부하지 않고 섬유질이 질긴 특징 때문에 식재료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뿌리 채소 특유의 흙냄새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라지는 약재와 식재료의 경계에 있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입니다. 도라지에는 높은 영양 성분과 효능이 있는데요. 도라지의 핵심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사귀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 조리할 경우 부작용도 있는데요. 조리 시 주의할 점은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충분히 주물러 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도라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약재이자 나물로 수천 년간 식용되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서양에서는 미나리 같은 수생식물을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생충이나 박테리아 오염 위험이 높다고 여겨 생식을 극도로 기피합니다. 또한 미나리의 독특한 풀향과 쌉싸름한 맛을 낯설어합니다. 미나리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해독 작용이 뛰어나 중금속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욱 찾게 됩니다. 미나리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지 않고 섭취할 경우 흡충류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미나리로 인한 기생충 감염 시 복통, 설사, 간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나리의 원산지는 동아시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논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여 오래전부터 식용해왔습니다. 여섯 번째, 콩잎입니다. 콩잎을 외국에서 먹지 않는 이유는 서양에서 콩은 주로 콩알이나 콩기름 혹은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으로만 사용됩니다. 콩잎 역시 고추잎과 마찬가지로 식재료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질기다고 여겨 먹지 않습니다. 일부 콩 품종의 잎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이 있어 기피하기도 합니다. 콩잎에는 콩알보다 더 많은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성분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콩잎을 삭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경우 잎이 질겨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삭히거나 충분히 삶아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삭히지 않은 콩잎을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콩의 원산지는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일대입니다. 콩 재배의 역사와 함께 콩잎을 활용하는 문화 역시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일곱 번째, 풋고추입니다. 고추를 먹는 나라는 많지만 덜 익은 상태의 매운 풋고추를 생으로 아삭하게 씹어 먹는 문화는 흔치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잘 익은 붉은 고추를 말리거나 소스로 만들어 향신료로 쓰며 풋고추는 맵기만 하고 맛이 덜하다고 여깁니다. 풋고추에는 붉은 고추보다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매운 풋고추를 과다 섭취할 경우 캡사이신이 위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염, 속쓰림 심한 경우 소화기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과 치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고추는 16세기 임진왜란 전후에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맵기와 활용도가 다양해졌습니다. 여덟 번째,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은 강한 향과 함께 특유의 떫고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허브가 아닌 식재료에서 이런 씁쓸한 맛을 기피하며 특히 건조된 취나물을 물에 불려 먹는 문화는 서양의 식습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나물은 비타민 A, 칼슘, 칼륨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노화 방지 및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취나물도 잘못 조리할 경우 취나물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수산 성분을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결석을 앓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나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예로부터 산에서 채취하여 먹던 귀한 산채였으며 특히 정월 대보름에 묵나물로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돌미나리입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로 기생충 및 오염 위험에 대한 서양권의 관습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특히 돌미나리는 밭에서 기르는 일반 미나리보다 향이 더 강하고 질기다고 여겨집니다. 돌미나리는 일반 미나리보다도 섬유질이 풍부하고 이소람네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 건강과 해독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미나리보다도 기생충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생식 시 세척에 극도로 신경 써야 합니다.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있다면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데쳐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미나리는 야생에서 자라는 미나리로 우리나라의 맑은 습지와 하천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식용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명이나물입니다. 산마늘이라고도 하는 명이나물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지만 특유의 강렬한 마늘 향과 톡 쏘는 매운맛 때문에 요리 재료보다는 약초나 허브의 형태로 소량만 사용됩니다. 잎 전체를 쌈 채소나 장아찌로 대량 소비하는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입니다. 명이나물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와 소화 촉진에 탁월하며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체내 활력을 높입니다. 잘못 조리할 경우에 명이나물은 마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은방울꽃 같은 유사한 독초와 혼동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취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명이나물은 우리나라와 시베리아, 일본 등 북반구에 자생하며 과거 식량이 부족했을 때 목숨을 이어줬다 하여 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기피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귀한 보약이자 맛있는 별미인 채소와 과일 10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지혜를 통해 독성을 제거하고 약성을 살려왔던 이 식재료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낯설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의미와 영향을 담고 있는 이 소중한 식물들을 더욱 사랑하고 지켜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